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분석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국전력이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한국전력이 수년 내에 초고배당주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왜 이 시기에 한국전력을 좀 분석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좀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은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하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닝 쇼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식의 실적 발표라던가 혹은 이런 식의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 한국전력의 전력 요금 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죠?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어떤 식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인데, 첨단 산업을 지원하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정권의 첫 번째 아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젠다는 코스피 5천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성장할 것이냐, 가장 먼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에너지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전력 인프라망이 깔려야 되고 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프라망 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느냐, 한국전력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국적인 전력 인프라가 깔릴 것이고 에너지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고, 그래야지만 AI 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한 번 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첫 번째, 산업용을 올린다. 두 번째, 가정용을 올린다. 세 번째, 다 올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등 요금제를 한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확률에 대해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만약에 요금 인상이 된다면은 그나마 여론의 반발이 가장 적은 차등 요금제로서의 전진이 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더 나아가서 산업용 요금제가 한 번 더 인상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정권의 그런 아젠다가 기업들의 이익,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이런 국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삶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는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 차차고서라도 그냥 이번 정권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만 본다면 결국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번 더 인상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폭이 커지는 그런 차등이 커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한국전력만 본다면 어느 것이 되든 결국 실적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차등요금제를 한다면 결국에는 그러면 차등요금제 하면 다른 쪽들은 좀 인하시켜주고 또 수도권은 전력요금이 인상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쌤쌤 아니냐, 거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자, 전력요금 인하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봤자 이런 송전망 근처에 있는 몇몇 가구들에게만 인하해 줄 것이고 나머지 지방권은 인상도 인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런 여론적인 반발도 그나마 적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명분도 깔 수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력은 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전력에 대한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로스가 발생한 만큼만 전력 요금을 인상시키겠다 한다면 사실 수도권 사람들도 그다지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등 요금제가 최소 차등 요금제는 가능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산업 요금제까지 또 한 번 더 인상이 된다면 한국전력의 실적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배당주 혹은 배당주로서의 그런 기환을 현재 한국전력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이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하나 둘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고, 특히 제가 댓글을 통해서도 그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들을 좀 링크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특히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분들은 그냥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분기 요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동결이 거의 확정시 됐고요. 그리고 아마 여론적으로 그리고 국민적으로 가장 반발심이 적은 10월에서 11월에 한 번 정도 더 요금 인상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어닝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AI 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한다면, 진짜 성장을 위한다면은 전력 인프라망에 깔려야 되는 거죠. 전력 인프라망에 깔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한국전력에 대한 그런 실적을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뭐 올해 같은 경우도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이 전망이 있고요. 특히 현재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25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연간 영업이익이 약간 15조 가까이 찍히는 것이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8조 이상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른 공기업들처럼 공공기관들처럼 배당 성향의 40%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요, 이 한국전력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그리고 주주 환원을 통한 초고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몇 년 뒤에는 국민 배당주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런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이 16%였지만 올해부터 뭐 20%, 25% 그리고 다른 공기업들처럼 40%까지 채우게 된다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공기업에 한해서 상법 개정이 또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공기업한 상법 개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한국전력이 과거처럼 요금을 마음대로 동결시키지도 못해요. 적자를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라도 동결을 시킨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법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안정적인 실적이 꽂히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길게는 10년 동안은 압도적인 실적을 내야지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올해 내에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요금 인상이 한 번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실적, 올해 2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기대감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럼 요금 인상 해야겠네. AI에 어차피 투자해야 되니까, 전력 인프라만 깔아야 되니까 한국전력의 실적을 높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지금으로서도 상당히 저평가이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내러티브라든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는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이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특히 이제 LNG라던가 아니면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에서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이제 최악의 여름이었죠. 네, 가장 이제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전력 사용량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8, 9월 정도 이제 누진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건 원래 매년 하던 거예요. 네. 전 정권에서 했었고요. 전 정권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 9월 혹은 7, 8월 이때 가장 무더위 때 휴가철에서 누진세를 완화시켜준다, 이런 식으로는 매년 있었던 연례 행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했을 때 결국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딱히 불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아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한국전력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전력을 이제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에 대한 전력 요금 인상이 향후 몇 개월 내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을 한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다른 공기업들처럼 배당 성향이 40%까지는 아니더라도 25%, 30% 정도까지 올라오더라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초고배당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어디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 대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